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림책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박세리, 이동미 두 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이야기 공간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이 책의 그 내용이 뭔가 좀 그 소재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그 그림책 있죠? 그림책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또 어린 아이들만 보는 책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은 이 저자이신 두 분이 뭐 한 가정의 가정주부이시면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주부이신데, 그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다가 또 그 그림책을 보면서 본인이 그 느끼고 깨달은 어떤 그런 감동, 또 그 삶의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에세이식으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써낸 책인데, 보니까 이 두 분께서 이 책에서 그림책 48권의 그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언급을 하고, 또 그 책의 내용을 어린아이의 시선이 아닌 그 40대 가정주부, 여성으로서 또 뭔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의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책에 이렇게 풀어서 쓴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서두에 이런 그 비슷한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림책에서 글자 외에 그림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제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쾅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다 컸지만, 딸들 어릴 때 항상 무릎팍에 앉혀놓고 딸들에게 그림책을 항상 읽어줬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딸들과 함께 그 그림을 읽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보다는 그 글씨를 읽어주고 그 어떤 그림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만 아주 중점을 두면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어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이 책의 서두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아주 그 감동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몇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요. 첫 번째 예는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가 그 산호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동화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얼룩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누군가의 고양이로 살았다. 죽을 때마다 주인의 절절한 애도를 받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던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생에 처음으로 주인 없는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나 흰 고양이를 만나고 일생을 행복하게 보낸다. 자식들도 길러 독립시킨다. 그렇게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흰 고양이는 고요히 세상을 떠난다. 얼룩 고양이는 더는 움직이지 않는 흰 고양이 옆에서 생애 처음으로 울음을 토하며 절규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주체적으로 사랑한 후에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가졌던 얼룩 고양이는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고 마침내 100만 번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뭐 상당히 아주 강한 그런 어떤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만 번이나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산 그런 어떤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가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날 그 어떤 의미를 찾지 않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주체적으로 사랑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 그 사랑의 그 대상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100만 번이라는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얼마나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인가, 또 삶의 그 의미의
얼마나 큰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단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참 개인적으로 하나 와닿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이제 동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자가 이제 그 동화를 보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써낸 그 대목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페터 볼레벤의 나무 수업에 따르면 너도 밤나무는 180만 개 씨앗을 날려도 단 한 그루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나무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해낸다. 예, 이 대목이 아주 저에게는 아주 뭐 강한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어떤 문장이었습니다. 너도 밤나무라는 그 밤나무가 180만 개 그 씨앗을 날리는데 불과 한 그루 정도만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낸다는 것. 예, 이것이 참 뭔가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멈춰서 한참 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졌던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저자의 그 어떤 글에 크게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저자가 이제 또 그 어떤 동화를 읽고 그 동화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자기 속도와 방향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엄마가 그림책 속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과소평가하며 내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다 보니 관계가 아슬아슬해질 때가 생기고 만다. 예, 이 말을 참 아주 저는 아주 크게 같이 공감했습니다. 뭐 세상에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보다는 더 화려하고 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그 심정이겠죠. 그런 어떤 심정이 너무 강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방식대로만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이 문장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죠. 어쩌면 아이들은 자기 속도와 방향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잘 자라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뭔가 어떤 욕심과 또 어떤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비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의미 있게 전달을 하네요. 그림책은 이처럼 은유와 함의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직관적이며 명징하고 때로는 감각적이고 시적이다. 독자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림책을 다르게 느낀다. 그림책의 은유와 함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한다. 그림책의 서사와 인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는 과정에서 내면과 주변을 새롭게 인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림책이 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사는 지역에서 그 도서관에서 그 독서 토론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 조만간 이 좀 그림책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그 독서 동아리 그 회원분들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에서도 이제 저자가 그걸 언급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림책에는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서 우리를 오래전 과거로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비록 아이들이 보는 그 그림책이지만 그 그림책을 또 어른도 저희 그 독서 동아리에는 그 연령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그렇게 연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과연 그 아이들이 보는 그 그림책 한 권을 보고 그 세대별로 어떠한 해석이 나올까? 이게 참 아주 저는 아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지만 그 아이들이 보는 그 그림책이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엄마와 또 어른들을 위한 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허투루 막 무시하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뭐 소재가 특별하죠. 다양한 그런 어떤
많은 그 그림책의 그 이야기를 엄마로서, 엄마로서 또 성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그것을 이제 편하게 풀어서 이렇게 쓴 책이라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뭐 많은 그 엄마들이 또 많은 이 40대 그 가정주부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 많이 공감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되고 또 위로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